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자기 어항 진단하기 1편에서 열대어 상태 확인하기, 그 다음에 2편 어항 상태 진단하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3편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용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항에 대해 알고 넘어가면 좋을 듯 해서 어항을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처음 키우시거나 물잡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큰 어항은 청소가 힘들고 관리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작은 어항을 선호하고 작은 어항만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작은 어항이 관리가 더 힘들고 열대어 키우는 게 어렵답니다. 어항이 작으면 물의 양이 적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물의 온도라든지 수질 변화가 심해서 물이 잘 깨지고 여과기를 많이 넣지 못해 정화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정화 능력이 안 되면 환수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요. 손도 많이 가지만 잦은 환수는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서 키우기가 더 어렵답니다. 정화가 안 되면 이물질도 그만큼 더 많이 쌓이고 어항이 금방 더러워져서 청소도 자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물잡이를 확실히 파악하신 분들은 어항이 작으면 열대어를 많이 키우지 않고 여과력에 맞춰서 조금만 넣기 때문에 물잡이에 대해 먼저 알고 열대어를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항이 크면 여과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고 물의 양이 많아 수질 변화도 적기 때문에 작은 어항에 비해서 청소도 덜하게 되고 관리가 수월해진답니다. 그래서 작은 어항보다 큰 어항을 추천드리며 적어도 자반인 45×30 그리고 높이가 40 정도의 어항이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어항에 관련된 내용은 어항 구입 전 꼭 봐야 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답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용품인데요. 인공수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수초를 키우지 않고 어항을 꾸미기에는 이런 관리도 편한 인조수초가 좋지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날카롭기 때문에 열대어들이 숨어서 긁혀서 상처가 나고 상처가 덧나면서 곰팡이병이 걸리고 병에 노출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장식품으로 쓰는 용품 중에 꽃사노와 조개 껍데기는 알카리성 물질이기 때문에요. 시클리드나 탕어 어항에는 넣어도 되지만 일반적인 구피 플래티어 어종에게는 맞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자기 어항 진단하기 2편에서 여과기는 어항의 심장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과기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여과기가 있는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이 측면 여과기입니다. 측면 여과기도 요즘 보완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측면 여과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스펀지가 작아서 생물학적 여과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열대어를 많이 키우기에도 부적합하답니다. 측면 여과기의 경우 열대어를 5마리 미만으로 키울 때나 혹은 물 수류를 만들어 줄 때 아니면 이물질을 걸러 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수초를 키울 때도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여과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여과기를 써야 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과기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품 중 하나는 이 에어레이션 콩돌인데요. 공기가 나오는 기포기를 통해서 뽀글뽀글 나오게 하는 용품이죠. 어항에 공기방울이 나와야 열대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여과기는 설치 안 해도 에어레이션은 필수로 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여과기가 없으면 관리가 힘들고 죽는 경우가 많지만 에어레이션은 넣지 않아도 수면 위에 공기들이 물에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열대어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답니다. 하지만 에어레이션을 넣어주면 그만큼 용존산소량도 좋아지기 때문에 환경이 더 좋아지긴 해요. 에어레이션과 여과기 중 한 개만 넣어야 한다면 모르셨던 분들은 무조건 여과기라고 알고 계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시마다 약품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용품들 중 알고 쓰셔야 되는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많이 넣는 제품으로는 네오 A, 네오 C, 네오 V, 그리고 엘바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KS50, 그 다음에 일반 박테리아제, 종합 예방제, 그 다음에 수질 정화제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약품들 모두 안 넣으셔도 무방하답니다. 단 수돗물을 급하게 바로 사용해야 할 때는 염소 중화제인 네오-C, 요거죠. 네오-C를 넣어서 염소를 중화시키고 제거를 한 후에 넣으시면 되고요. 환수 시 어항에서 만약에 비린내가 나거나 어항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네오-V라든지 KS50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엘바진이라든지 종합 예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갈이제가 아니고요. 질병을 예방하는 약품도 아니에요. 치료하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치료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궁금한 것이 많으셔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계실 때가 많아서 전화 받기가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전화를 하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들어도 어항 상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인 안시연구소라고 하는 카페를 제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가입하시고 질문 게시판에 사진과 어항 상태 그리고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 거예요.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자기 어항 진단하기 3편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좋은 용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